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가 이제 흔히 말로 구정,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설 연휴가 이 정권의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친척이나 형제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뉴스 까보기 시간에는 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그 주범들을 좀 색출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가끔 들여다보는 그 페이스북에 우파 진영 법조인들의 멋있고 재미있는 걸, 요걸 딱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 센터장인 장달령 변호사가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법전을 노공기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이야, 요 아주 짧은 글을 올리는데 제가 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서 변호를 해주신 분인데, 아주 짧은 글인데도 아주 팩트 있게 써서, 이제 법의 여신 보면 천칭하고 두 개를 들고 있는데 그 법전 자체를 노공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에서 녹음을 한 것을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앞으로 대법원장 만날 때는 꼭 녹음기를 지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수의 거짓말,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공약을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것 같은 문재인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 고관 대작들의 거짓말은 이제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 고검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성명에는 동참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두 가지 관점에서는 탄핵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탄핵해야 된다고 할 텐데, 그래서 전체 글을 읽어봤더니 깔끔하게 이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들려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학습 효과인데, 속칭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X차가 오는 인사.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차 지나가면 똥차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보십시오. 조국 쫓으니까 추미애 오고, 추미애 쫓으니까 박봉계 오고, 임종석이 나가니까 노영민이 오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김현미 쫓으니까 변창흠이 오고, 박농구 쫓으니까 건덕질 오고, 완전히요, 가면 갈수록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김명수가 가고 나면 그 뒤에 올 사람이 김명수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임무영 변호사는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 김명수보다 못한 사람이 올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둘째는 김명수가 탄핵될 경우에 국회 의결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임 대법원장은 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8개월 후, 그러니까 10월은 돼야 취임을 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가 되는데, 이 경우에 문재인은 물론이고 그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보다 무려 5개월이 더 지나야 이 사람의 임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을 못하고 임기 내내 문재인 법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까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181석 국회까지 더하면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5년 더 연장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무용 변호사는 이 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정치 감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탄핵은 법률적 절차지만 국회가 관여된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며 그런 정치적인 절차에서 정치인들은 옳은가 그른가 만큼이나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를 문재인에게 갖다 바친 결과를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꼬집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읽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한 번쯤 읽어보라는 뜻에서 들려드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 62직이 거기에 찬성을 할 때 단순 찬성이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라 꼴은 우파는 이런 걸 좀 감안했으면 어떻게 탄핵에 동조를 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문재인 정권의 모든 부처와 민주당은 이런 명언을 남길 것 같습니다. 문바에 의한 문바를 위한 정부. 조금만 다시 말하면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정부. 이 꼬라지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통일부, 환경부, 산업부, 국방부 등등 다 문바가 됐다고 쳐도 적어도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절대 문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법원과 판사들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그야말로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병수까지 정치에 휘둘린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갖다 붙여서 김명수 편을 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치졸한 변명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적어도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배지는 안 달았지만 현실 인식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국민들이 한 수 위라는 거 이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 정권의 무소불위와 엉터리 거짓말들 때문에 국민들이 반사적으로 얻어낸 학습 효과 때문에 더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호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과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은 삼심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그 중에서도 민주당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 마음에 들면 그 판사를 잘한다 영무시하고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치 미친 인간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예를 보십시오. 민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 때면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것은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정, 청이 일제히 한 통속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월성역의 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국무총리인 정세균이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쓰면서도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다면서 국가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 에둘러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 청와대도 어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역시 백운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에너지 정책 개정안 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박범계나 정세균이나 청와대나 당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답니까? 영장 기각이 모든 사건의 끝이 아니랍니다. 당정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로 재판을 받던 김원경 환경부 장관도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도 이전에 구속영장 기각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결국 법정 구속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백운규에 대해서 호들갑입니까? 그만큼 이 정부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당정청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손상대 TV에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들려드렸듯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건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그것은 산업부 직원의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고 검토 문건이라고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속일 수 없는 진실은 계속 드러날 것이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는 증거자료들이 계속해서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영장 기각되자 일제히 당정청이 나서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구속영장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다투도록 항소하거나 상고하도록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모두 나서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부를 마녀사냥하듯이 공격하는 것은 당정청이 스스로 법치를 허물고 오히려 당정청이 검찰과 사법부의 계획이 아니라 당정청이 계약 대상임을 스스로 만방에 알리는 꼬라지를 보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특정 법관을 공격하는 이 꼬라지가 계속되는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당정청이 갖다 붙이는 핑계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논평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핑계를 댑니다. 지금 당정청이 내놓은 말과 글들이 논평입니까?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게 논평입니까? 이게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공갈 수준이지 어떻게 이걸 논평이라고 합니까? 얼굴도 두껍게.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5일 배공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도 똑같이 명백한 정치수사라면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수사를 당장 멈추라.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자시하지 않겠다. 엄포까지 놓았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정청이 나서서 이런 짓거리를 해대니까 대깨문들이 툭 하면 검찰이나 재판장을 파면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고 개인적으로 신상털기에 온갖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자신의 진영에서 보면 불리한 판결 나오면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검사, 정치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기초한 수사나 판결에 대한 이 비판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뭡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정치가 개입하냐고! 뿅! 한 방씩만 이제, 아유. 더욱이 윤석열의 검찰이나 김명수의 사법부는 다른 나라 검찰이나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운영하는 검찰이자 사법부란 겁니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야당은 거릴 수 있다 해도 여당이 먼저 나서서 사법부를 흔들고 검찰을 내려앉히려고 한다면 이 나라 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수사 과정이나 영장 실질심사, 재판 결과를 두고 최종 결정이 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정청이 나서서 검찰이나 재판장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불만 누구나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를 이끌고 있는 당정청은 차분하게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지켜보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는 꼬라지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보았잖아요. 1심에서 유죄가 나면 해당 판사를 인신공격까지 하고 신상털기를 해댑니다. 그러다가 상급심에 가서 뒤집어져서 무죄가 나면 어휴 최고의 판사, 대단한 판사, 존경스러운 판사라고 추앙을 합니다. 이재명 재판 받잖아요. 이래서 제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전에 먼저 청와대 개혁과 정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개혁, 이낙연 개혁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만 나무라는 어리석은 정권과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월성 1억이 수사만 아닙니다. 진영 논리로 여론몰이를 통한 세 가지로 검찰 수사,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진짜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당정청까지 나서서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의 길들이기밖에 안 된다는 것 왜 모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나라를 이끌고 가는 당정청이 오히려 법치 파괴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